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 한 번 깼다가 다시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 뒤척이고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누워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이불은 따뜻한데 마음은 자꾸만 불안해지고 내일 아침 일어나기도 힘들 것 같아 괜히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 자주 겪고 계신가요? 이게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다들 이러는 걸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3 은퇴한 신경과 전문의 최영우입니다. 40년 넘게 병원에서 잠 못 이루는 어르신들을 진료했고 지금은 은퇴 후 고향인 전남 고흥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 환자들을 보며 얻은 65세 이후 잠이 달라지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지, 과학적이면서도 아주 실천적인 해법까지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단지 잠이 아니라 건강한 뇌, 활기찬 아침, 그리고 치매 예방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똑똑한 노후를 위한 커다란 지혜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밤의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분명 피곤한데 막상 누우면 잠이 잘 안 옵니다. 한숨 자고 눈을 떠보면 한두 시간이 고작이고 다시 자려 해도 눈은 말똥말똥. 방 안은 조용한데 마음속만 웅웅거리는 듯하고 숨소리, 시계 소리, 옆 사람 뒤척이는 소리까지 다 신경이 쓰입니다. 예전엔 이불만 덮으면 금세 코를 골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자책하고 초조하고 또 마음이 괜히 예민해지더군요. 저는 의사로서도 또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도 이 잠의 변화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은퇴 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선생님,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그랬거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였습니다. 그 질문 저도 제 자신에게 수없이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나이 때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주 뚜렷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수면 구조, 그러니까 뇌에서 잠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른바 수면 건축가가 은퇴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한밤중에 깊은 잠, 얕은 잠을 번갈아 가며 잡니다. 이게 마치 덩어리처럼 이어져야 푹 잤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60대가 넘으면서부터 이 덩어리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밤새 한 덩어리로 자던 잠이 1시간, 2시간, 30분 이렇게 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조각잠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어두워지면 나오기 시작해서 몸에 자야 할 시간이다라고 신호를 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둘째는 하루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만 있다 보면 햇볕을 덜 쬐고 몸을 덜 움직이게 되죠. 피곤하지 않으니 잠이 오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셋째는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잠에 더 잘 들게 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체온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덥고 추운데 민감해지고 잠도 자주 깹니다. 거기다 야뇨,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수면을 방해하는 병들이 생기면 잠의 질은 더 나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잠은 나이 들어서 더 잘 관리해야 하는 건강 영역입니다.
젊을 땐 잠이 본능처럼 찾아왔지만 이제는 습관과 환경, 생활 방식이 잠을 결정합니다. 잠이 변했다는 건 내 몸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건강이 무너지고 그 신호를 이해하면 삶이 다시 편안해집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약속을 깜빡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면 혹시 나도 시작된 걸까? 하는 걱정이 문득 스칩니다. 그런데 이 걱정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말이 있죠. 잠 못 자면 치매 온다더라.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도 요즘 밤에 자꾸 깨서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질문 그냥 겁주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잠과 치매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열심히 일합니다. 낮 동안 쌓인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수면입니다. 이걸 도와주는 시스템이 뇌 안에 따로 있을 정도로 잠은 뇌 청소에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원인 물질입니다. 깊은 잠을 잘 때 이 단백질이 씻겨나가는데 자꾸 잠이 깨고 얕은 수면이 반복되면 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이거나 깊은 잠이 부족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1.5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한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처음 오셨을 땐 단지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낮에도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물건을 놓고 다닌다고요. 검사를 해보니 기억력은 아직 괜찮았지만 수면 검사에서 깊은 수면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 꾸준히 수면 습관을 바꾸고 생활 리듬을 조절하면서 기억력도 차츰 돌아오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다시 맑아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이처럼 치매는 단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뇌의 청소 시간을 빼앗으면서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청소 시간은 바로 깊은 잠, 다시 말해 질 좋은 수면입니다. 중요한 건 몇 시간 잤느냐보다 어떤 잠을 잤느냐입니다. 침대에 오래 누워 있어도 중간에 자주 깨고 깊은 잠 없이 뒤척였다면 뇌는 여전히 지쳐 있을 겁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뇌를 회복시키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무너지면 뇌는 혼란에 빠지고 기억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라며 그저 넘기지 마십시오. 그 줄어든 잠이 깨진 깊은 수면이 어쩌면 내 뇌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자야 하는 이유는 단지 덜 피곤하고 개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잠이 안 오는 날이면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 꺼내어 한 잔만 마시고 자자. 마시면 따뜻해지고 기분도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금세 스르륵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띵하고 자는 동안 자주 깬 것 같고 몸이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어제는 잘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의사로서 수면을 공부하면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 안 오면 술 한 잔 하시죠. 그 심정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몸이 긴장돼 있고 마음이 뒤숭숭할 때 술 한 모금이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이게 정확히 느낌일 뿐 뇌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됩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엔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마시고 나면 졸린 듯한 느낌이 오죠. 하지만 이건 진짜 수면이 아니라
뇌가 마비되듯 잠깐 멈춘 상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34시간 뒤입니다. 술이 체내에서 분해되기 시작하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자꾸 깨고 뒤척이고 수면의 흐름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알코올이 깊은 수면을 없애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론 자는 것 같지만 뇌는 깊은 회복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채 표면만 맴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면 술을 마신 날은 깊은 수면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뇌는 회복되지 않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계속 남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70대 남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잠을 너무 못 자서 늘 피곤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수면 습관을 들어보니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위스키 한 잔씩 꼭 마십니다. 그분은 그게 오히려 건강에 좋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수면 무호흡증을 더 악화시키고 뇌졸중 위험까지 키우고 있었죠. 또한 알코올은 습관을 타는 물질입니다. 한 잔이 어느새 두 잔이 되고 이게 반복되면 뇌는 술 없이는 잠이 안 오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의존성의 시작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술로 잠을 유도하는 건 물을 마시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갈증은 순간적으로 해소되지만 몸은 더 탈수되고 더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도 잠 안 오는 날엔 한 잔이라는 습관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그건 뇌에겐 폭풍우와도 같은 자극입니다. 하룻밤에 휴식을 원했지만 대신에 얻는 건 다음 날의 피로, 기억력 저하, 그리고 만성적인 수면 장애입니다. 잠은 억지로 눕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을 때 찾아옵니다. 그걸 막는 가장 큰 방해꾼 중 하나가 바로 술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술로 잠을 부르지 마십시오. 결국엔 뇌가 그 대가를 치릅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뭔가 허전하더군요. 불 끄고 누운 채로 이불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뉴스에 뭐가 떴나, 날씨는 어떤가, 그리고 그냥 의미 없이 유튜브나 SNS 화면을 쓱쓱 넘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조금만 보다 자야지 했는데 어느새 눈은 더 또렷해지고 시계는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요즘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도 보고 손주랑 영상 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건강 정보도 듣고 이제 스마트폰은 생활 필수품이 됐지요. 하지만 잠자기 전 스마트폰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잠을 못 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그게 더 큰 악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블루라이트, 즉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 때문입니다. 이 빛은 눈을 통해 뇌를 자극해서 지금은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뇌는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멈춥니다. 즉, 몸은 자려고 누웠는데 뇌는 아직 자면 안 돼 라고 외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화면은 끊임없는 정보, 이미지, 소리를 쏟아냅니다. 이 자극은 뇌를 계속 각성 상태로 만들고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결국 뇌는 쉬지 못한 채 밤을 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60대 여성 환자 한 분도 그랬습니다. 밤만 되면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보는데 그게 오히려 머리가 더 말똥말똥해지는 것 같아요. 검사해 보니 수면 주기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고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돼버렸습니다.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뇌에 라이트를 비추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신 후부터는 사용 시간을 줄이고 밤엔 조명을 줄이며 수면 루틴을 만들었죠. 한 달도 안 돼서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 안 조명은 붉은빛 계열의 간접 조명으로 바꿔주세요. 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고 뇌가 서서히 쉬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침대는 자는 용도로만 쓰는 것, 즉 침대에 누우면 뇌가 이제 자야 하는구나라고 기억하도록 수면과 관련 없는 행동은 침대 위에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세안하고 잠깐 명상을 하거나 그날의 걱정을 노트에 적는 것만으로도 뇌는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저는 요즘 침대 옆에 스마트폰 대신 작은 스탠드와 책 한 권을 두고 잡니다. 그게 제 몸과 뇌가 자도 된다는 신호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밤은 여러분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걷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공원 한 바퀴, 오후에도 시장 다녀오면서 몇천 보. 스마트폰에 10,000보 넘었다고 뜨면 괜히 뿌듯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더 피곤했는데도 밤이 되면 잠은 더 안 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내가 운동도 하는데 왜 더 못 자지?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그런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걷기도 하고 계단도 오르는데 자꾸 깨고 꿈도 많아지고 아침이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긴 했지만 깊은 잠을 부르는 운동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00보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수면과 직결되는 건 근육의 피로와 체온 변화입니다. 사람은 낮에 몸이 충분히 피로해지고 체온이 한번 상승한 뒤 서서히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벼운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충분히 피로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면을 부르는 생리적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뇌가 오늘은 정말 쉬어야겠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분은 매일 아파트 단지를 1시간씩 돌며 걷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도통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기록을 보니 전부 낮은 강도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하루에 10분이라도 허벅지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해보세요. 계단 오르기, 벽 밀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2주쯤 지나자 그분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밤에 잠들면 아침까지 안 깨요. 너무 신기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잠을 부르는 건 양보다 질 좋은 피로입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을 끊고 무거운 아령을 들어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 오르기를 하루 5분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극받고 체온도 올라갑니다. 그 후 샤워하고 몸이 서서히 식을 때 몸은 이제 쉬어도 된다며 잠을 유도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은 절대 잠자기 직전에 하지 마세요. 운동 직후는 몸이 깨어 있고 심장도 두근대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운동은 저녁 식사 후 12시간 안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력 동작 위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저절로 안 옵니다. 하지만 내 몸을 제대로 움직이면 잠은 다시 돌아옵니다. 수면은 고요한 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일한 몸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도대체 몇 시간을 자야 정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묻습니다. 일어나서 피곤하세요? 왜냐하면 수면은 시간보다 회복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야 한다. 적게 자면 병 걸린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일정한 수면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8시간 미만은 무조건 불량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6시간만 자도 하루 종일 멀쩡하고 또 어떤 분은 9시간을 자도 여전히 멍하고 피곤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잤냐보다 잠이 질서 있게 유지됐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밤새 자는 동안 큰 깨짐 없이 수면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꼭 일어나요. 시간은 교과서처럼 정확했지만 문제는 밤중에 4-5번 깬다는 거였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시계를 보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걸리고 결국 수면의 리듬이 깨져서 뇌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필요한 건 8시간의 총합이 아니라 5시간이라도 끊기지 않는 깊은 수면입니다. 또 한 가지, 나이 들면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도 사실은 비뇨기 문제보다 수면의 질 저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고 얕은 수면 상태가 지속되면 작은 신호에도 쉽게 깨고 그때 화장실 가야겠다는 생각이 스쳐서 결국 몸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을 개선했더니 밤중 소변이 줄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있죠. 낮잠은 자도 될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낮잠 괜찮습니다. 단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긴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후 늦게 자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 밤에 잠들기 더 어려워지죠. 정리하자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보통 7, 8시간.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잠드는 시간, 깨는 시간, 그리고 수면의 흐름이 일정한가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수면 패턴을 찾는 방법은 스스로에게 매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피곤한가? 집중이 잘 되나? 잠을 잘 자고 있다는 증거는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함과 하루 종일 유지되는 맑은 정신이 말해줍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도 한동안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밤만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결국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죠. 딱 처음 며칠은 신세계였습니다. 먹고 누우면 금방 잠들고 이게 편안한 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약 없이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낮에 멍한 느낌, 자꾸 깜빡깜빡.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란 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수면제 무조건 나쁘다곤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심한 불면이 있을 때, 우울증, 공황 같은 질환과 함께 나타날 때, 수면 리듬을 재설정할 때, 의사의 판단 하에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 복용입니다. 오래 복용할수록 뇌는 약 없이는 못 자는 구조로 바뀌고 깊은 수면 단계는 얕아지고 그 여파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수면제 복용자 중 일부는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이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 호흡이 느려지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없이 약부터 드시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면제를 쓰기 전에 생활 습관을 먼저 고쳐보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자기 전 스마트폰 멀리 두기, 저녁 늦은 운동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 밝은 조명 대신 붉은 간접 조명 사용하기, 걱정을 머릿속이 아닌 종이에 써내려가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 뇌는 다시 나는 약 없이도 잘 수 있는 사람이라는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잠은 외부에서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회복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노년기 수면의 모든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중요한 건 수면 시간보다 수면질입니다. 셋째, 깊은 수면이 뇌를 회복시키고 치매를 막습니다. 넷째, 술과 스마트폰은 수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다섯째, 걷기만으론 부족합니다. 근력 운동이 핵심입니다. 여섯째, 수면제는 신중하게. 생활 습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은 내가 준비해야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지난밤을 떠올리게 했나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을 고치고 마음을 다독이고 무너져가는 뇌를 다시 세우는 내 안의 의사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밤이 달라지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잠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도 나눠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최대한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실용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평온하고 깊게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